이강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기노동 지역주택조합 횡령 의혹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F 대출이 있었다. 그리고 해당 건과 관련해서 주택법 개정안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먼저 신기노동 지역주택조합 횡령 의혹 사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간략히 드리면서 그 이후에 최근 8,500억 PF 대출이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그리고 해당 건과 관련해서 주택법 개정안까지 올라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젝트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었고 2030세대입니다. 현재 시공사는 포스코 ENC입니다. 사업명은 신풍역 더샵 요거는 같이 현재 붙어 있는 부분이고요. 신기노동 지역주택조합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횡령 의혹 사건은 500억 원 규모로 횡령 의혹이 있다는 거고 특히나 조합장, 친인척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부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겠다는 내용인데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업무 대행 용역비와 관련해서 조합장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을 했고 10년간 350억 원을 지급을 했다는 거죠. 그 외에 다른 회사이긴 한데 업무 대행사가 해야 할 동일한 업무를 다른 업체에게 200억 원에 추가로 위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개가 합쳐지는 것은 조합장 배우자 회사에게 업무 대행 계약을 350억 원에 주고 나서도 사실상 실질 업무는 다른 회사에 맡겨서 그냥 350억 원만 업무 대행 명목으로 그냥 가져간 것 아니냐라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금액 자체는 350억 원이라는 금액 자체는 이제 조합원이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다소 금액이 높을 수는 있지만 크게 문제되는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 해당 업체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아닐 것인데 동일한 업무 대행사와 해야 하는 업무 대행사가 해야 할 업무를 다른 업체에게 맡긴 이 부분이 사실상 핵심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사실상 다른 업체가 했다라고 하면 이 350억 원에 대해서도 횡령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핵심은 이 동일한 업무를 다른 업체가 한 200억 원에 맡겼다라는 해당 업무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달려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분양대행 중복계약 부분이 또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러 업체의 동일 업무 중복으로 위탁을 했고 총 150억 원 규모로 집행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A, B, C라는 업체가 있다라고 하면 각각 분양 업무를 하면서 중복으로 왜 세 군데나 업체에다가 돈을 줬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중복 계약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분양 같은 경우는 실무를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업체가 맡아서 전체적으로 다 해결을 할 수도 있지만 업체가 조합원 모집이라든지 분양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결국엔 A 업체에서 B 업체로, B 업체에서 C 업체로 한다거나 아니면 동시에 세 개 업체를 해서 누구든지 간에 모집을 해 온다고 하면 그 모집 인원에 따라서 모집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로 해서 사실상 모집이 1 인이 된 것에 따라서 지출이 됐다라고 하면 이 A, B, C가 중복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모집 인원에 따라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 중복 계약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다만 이 모집을 한 명을 한 것에 대해서 A하고 B하고 동시에 지급을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이라든지 배임의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분양 대액의 중복 계약 부분을 이 200억 원에 추가로 위탁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만약에 합쳐진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150억 원이라는 부분을 여기에서 포함을 한 것이라고 하면 사실상 실질 금액은 50억 원 정도로 줄어들 수 있어서 이 부분이 과연 동일한 업무를 모두 다 다른 업체에게 지불한 것인지에 대해서 애매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추가적인 수사라든지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가입 당시에 2015년 당시에 4에서 5억 원이었던 분담금이 2025년 현재에는 10억 원 가량이 오른 15억 원이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횡령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부분은 2020년도부터 코로나 걸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등 2022년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공사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최소 2배는 증액이 2015년에 비해서는 최소 2배는 되었다고 볼 것이고 2015년에 매우 낮은 금액을 책정을 했다 하면 평당 350도 책정을 했을 수도 있는데 현재는 최소 900 정도는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적게 본다고 하더라도 800 정도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2배에서 3배까지도 많은 부분들이 잇따라 할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만큼을 감안을 해야 될 것이고 다만 이 10억 원이 올랐다는 것 자체가 시공비가 10억 원이나 오를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공급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어느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900만 원을 친다고 하더라도 34평 기준으로 5에서 6억 원을 한다라고 하면 공사가 한 세대당 이 정도 금액으로는 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 하면 기존에 있었던 금액을 빼고 생각을 한다 하면 3-4억 정도는 시공비 증액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나머지 5억 원 이상은 다른 곳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다만 여기에서는 이제 아마 서울이다 보니까 토지대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 다음에 이 토지대에서 상승한 부분을 제외하고 시공비에서 증액된 부분을 제외를 한다면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사업 지연이라든지 이런 뭐 횡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이 10억 원 전체가 횡령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이 이제 서울시에서 공공변호사하고 회계사를 통해서 실태 조사를 했고 절차적으로 하자 있는 부분이 뭐 1,000억 원 정도고 횡령 가능성이 있는 금액이 최소 500억 원이고 뭐 총회 사전 의결 없이 집행된 금액이 다수 확인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공공변호사 측에는 횡령 가능성에 대해서 고발 입장을 표명을 했다라는 것인데 자금 집행이 너무 이상하다고 보이는 것들이 최소한 500억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다만 그 부분은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저는 이제 요 부분이 전체 조합에서 이 지역주택 조합에 다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총회 사전 의결 없이 집행된 금액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총회 같은 경우는 반드시 예산을 통해서 결의를 한다든지 예산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해서는 또 여전 마찬가지로 총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어느 형태든 간에 총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돈을 쓰려고 한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총회 결의 없이 예산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러한 총회 결의를 받지 않고 집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총회 결의 없이 집행을 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되는 규정들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덜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주택법 같은 경우도 다른 부분들의 개정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총회 결의를 받지 않고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PF 대출과 관련해서입니다. 어쨌든 뭐 횡령이든 뭐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문제 제기는 하고 있지만 신기노동 지주택은 어쨌든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분담금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내에는 워낙 금액적으로 많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들이 굉장히 상승해 있다 보니까 진행을 계속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줄이는 고 뭐 향후에 따라서는 이익이 될 수도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와 관련해서 PF 대출이 일어났는데 착공이 현재 되진 않았는데 PF 대출이 8,500억 원 추가 조달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허그에서 보증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이 내용이 있는데요. 신규 PF 약정 규모는 8,500억 원입니다. 선순위로 5,500억 원, 후순위로 3,000억 원인데 기존에 2024년에 7,900억 원 대출을 했는데 일종의 요거는 이제 대환대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것을 다시 이제 변제를 하면서 추가로 하면서 600억 원 추가됐는데 결국에는 이런 부분이 사업 지연에 따른 이자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사비 같은 경우는 약 5,449억 원. 이거 포스코 ENC. 준공 예정은 2028년 6월인데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정일 뿐이고 아직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워낙 포스코 ENC 관련해서 인명사고가 있어서 뭐 공사 중단된 현상들도 있고 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 뭐 시공차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시공사는 1차로 원래 신동아 건설이 있다가 현대건설 했다가 현재는 이제 포스코 ENC인데 아마 PF까지 이루어진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가 아마 뭐 책임 준공이라든지 여러 조건들을 아마 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시공사로 바꾸는 것이 녹록치만은 않을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그 보증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업성 우려로 인해서 민간에서 채무 인수 약정 기피를 하다 보니까 이제 허그에서 보증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이고 워낙 큰 규모이고 하다 보니까 허그에서도 이제 사업을 참여를 해서 보증을 해 주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허그에서 보증을 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직접 관리하는 보통은 신탁회사에서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 허그에서 보증을 하고 진행이 됐을 경우에 있어서는 허그 자체에서 이제 금전 관리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해당 부분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해당 부분은 조합 내부적인 이야기지 뭐 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별 그렇게 신경 쓸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신기노동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서 주택법 개정안까지 결국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조합 임원 결격 사유를 확대해서 특수관계인 겸직 금지를 신설하게 된 것. 11월 21일에 발의가 되었고 발의만 된 것이고 아직 개정이 통과가 된 거는 아닙니다. 발의만 되었을 뿐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의는 조합장이 친인척자 배우 친인척회사에 500억 규모 업무 위탁을 했고 그로 인해서 조합원 뭐 분담금이 커졌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다. 특수관계인으로 해서 조합원이 가능한 허점을 악용을 했다라고 했는데 누가 보나마나 이게 이제 신기노동 지역주택조합 사건 때문에 발의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같은 경우는 등록 사업자 또는 업무 대행사의 임직원에 한해서만 금지가 되어 있는데 등록 사업자의 임직원 또는 등록 사업자의 업무 대행사의 임직원의 친족까지 모두 금지 결격 사유로 포함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은 개정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 결격 사유로 임직원 친족으로 해서 특수관계인의 겸직이 사실상 전면 금지를 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이해 충돌 방지, 뭐 가족회사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조합원 보호라든지 투명성 확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모두 받아들일 만하고 개정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 발의한 내용에서는 적용 시기는 공포 후 시행 이제 시행되는 후 이후 선임되는 조합 임원부터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서 기존의 현행 조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이고 신규노동 같은 경우도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할 것인데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특수관계인의 전면 금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해당 부분에 있어서는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었는데 제가 수행했던 사건들 같은 경우에 이제 A와 B의 조합이 있는데 이 조합의 업무 대행사의 대표는 갑이었고 B 조합의 업무 대행사의 대표는 을이었는데 이 을이 A 조합의 조합장으로 갑 대표가 B 조합의 조합장으로 가서 서로 간에 사업장으로 가서 업무를 함께 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 하면 현행이 이제 임직원의 친족으로 금지사항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조합을 바꿔서 서로 간의 조합을 바꿔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까지 막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법원에 힘을 빌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 자체도 이제 발견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들이어서 이런 것들을 막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번에 이제 주택법 개정안 발의된 부분이 충분히 받아들임직하고 개정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제 뭐 특수관계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설명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